여기 미국에서 온 여행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그녀의 영상에 달리기 시작했고, 시청자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는데요. 더 이상 콘텐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의 음식을 소개해왔던 그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다음 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했을지 사연을 통해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미포이렌이라고 합니다. 3년째 미국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제가 경험했었던 아시안 음식 탐방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인데요. 저는 현재 트위치에서 50만 팔로워를 보유한 스트리머예요. 매운 음식을 사랑하는 제 별명은 스파이시 맛집 탐험가로 불리고 있죠. 제가 이번에 아시아 여행을 결심한 이유는 세계의 매운 음식을 찾아 떠나는 시리즈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사실 아시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는 중국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본과 한국도 있지만 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문화적 깊이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미국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중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건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두 나라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맞물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1970년대부터 미국은 자본이 부족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왔고 현재 그 절반을 중국이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죠. 이제는 차이메리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나라는 하나의 경제권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음식이라는 문화적 요소를 통해 두 나라를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제가 먹어본 중국 음식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현지화된 것들이었는데 과연 진정한 중국의 맛은 어떨지 궁금해서 중국행을 결심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화시켰는지도 음식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제가 느낄 감정들과 경험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중국의 음식 문화를 탐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천성 청두를 방문하려 했지만 충칭의 화궈 문화에 대해 알아가면서 제 여행 일정을 수정하게 되었어요. 충칭의 화궈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문화이자 산업이더라고요. 실제로 충칭에만 3만 개가 넘는 화궈 식당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 20여 개국에 약 20만 개의 화궈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규모를 보면서 중국 음식의 세계화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죠. 제 시청자들 중에서도 중국의 매운 음식을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어요. 마라탕, 마라샹궈, 화궈 등 중국의 다양한 매운 요리들은 이미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맛보는 것과 다른 나라에서 맛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진정성을 직접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중국의 식문화에 대해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중국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독특한 맛과 특색이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그 중에서도 충칭어권은 단돈 48위안으로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인들의 일상적인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알게 된 사실은 류이서 우허궈처럼 전 세계 1,500개가 넘는 식당을 운영하는 대형 체인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단순한 음식 탐방이 아닌 두 강대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 같았죠. 트위치 방송을 통해 저의 모든 순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시청자들과 함께 중국의 진정한 맛을 탐험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죠.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출발 전날 밤,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의 관계 속에서 음식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란 기대감에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베이징을 거쳐 충칭으로 향하는 비행기 일정을 확인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는데 중국의 매운 음식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현지인들과 소통하면서 느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경험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커다란 호기심으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이미 충칭에서 방문할 유명 화궈 맛집들의 리스트를 꼼꼼히 작성해 두었고 현지 시장도 둘러볼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류이서 우화궈 같은 세계적인 체인점부터 현지인들만 아는 숨은 맛집까지 충칭의 모든 맛을 제 입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제가 경험할 새로운 맛과 문화적 충격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되기도 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여행 가방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면서 이번 여행이 제 채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충칭 장베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기대와는 다른 현실이 펼쳐졌어요. 공항은 도시 동쪽에서 23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시내로 이동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은 복잡하고 불편했으며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지만 과도한 요금과 심각한 대기오염에 첫 인상부터 좋지 않았어요. 시내에 도착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현지인들이 추천한 마라탕 전문점이었습니다. 스파이시 맛집 탐험가로서 전 세계의 매운 음식을 경험해왔지만 이곳의 마라탕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사천 지역의 대표적인 국물 요리인 마라탕은 산초나무 열매 화자오와 고추기름으로 만드는 독특한 매운맛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습하고 기온차가 큰 이 지역의 기후에 맞춰 발달한 요리라고 하는데 기대와는 달리 맛이 단조롭고 깊이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많은 매운 음식을 먹어본 제 입맛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매운맛이라기보다는 혀가 마비되는 듯한 이상한 느낌만 강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 지역만의 독특한 매운맛의 깊이와 문화를 발견해왔는데 이곳의 마라탕은 그저 자극적이기만 할 뿐 진정한 맛의 예술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매운 음식에 대한 제 오랜 탐구 여정에서 이런 실망감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어요. 실망스러운 마라탕 경험 이후에도 스트리머로서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중국 음식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또 다른 식당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스촨 지방의 대표적인 요리인 화궈를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소치라는 뜻을 가진 화궈는 중국의 전통 샤브샤브로 그 역사적 유래가 흥미로웠어요. 몽골 유목민들이 전쟁 중에 투구를 뒤집어 불을 지펴 고기를 삶아 먹던 것에서 시작되어 징기스칸의 대륙 정복과 함께 전파된 이 요리는 현재 태극 모양의 솥에 빨간색과 흰색의 두 가지 육수를 끓여 즐기는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소고기, 양고기, 각종 채소를 취향대로 넣어 익혀 먹을 수 있고 소스바에서 자신만의 소스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식당의 환경은 충격적이었어요. 화궈의 매력적인 맛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위생 상태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여러 종류의 재료를 함께 조리하는 과정에서 소독이나 식재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식당 전체에 퍼진 강한 향신료 냄새는 옷에 배어 며칠이 지나도 빠지지 않을 것 같았죠. 현지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식사했고 바닥에는 음식물을 아무렇게나 흘리고 있었어요. 마치 이게 생활인 것처럼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테이블마다 쌓여있는 사용한 접시들과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였습니다. 50만 팔로워를 가진 스트리머로서 이런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음식의 맛과 풍미를 넘어서 식당의 기본적인 위생관리 부실은 제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이런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 수 없었어요. 식재료의 신선도나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도 의심스러워 보였고 이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실망스런 식사를 마무리하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아시아 여행지를 찾아보던 중 알고리즘이 한국의 매운 음식 관련 영상들을 추천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 속에는 깔끔한 식당 환경, 체계적인 음식 문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매운 음식을 즐기는 방식이었어요. 젊고 세련된 한국인들이 다양한 매운 음식 챌린지를 하며 즐겁게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외국인 크리에이터들도 한국의 매운 음식 챌린지에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설레었어요. 각자 자신만의 느낌과 표현 방식대로 새롭게 재해석된 매운맛을 경험하는 그들의 모습의 순간 제 마음속에서 강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의 고민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식문화를 가진 한국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매운맛의 천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크리에이터들은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승화시키고 있었어요. 충칭에서의 며칠은 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현지 음식의 맛은 분명 독특했지만 전반적인 식사 문화와 환경은 제가 콘텐츠로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정한 맛과 문화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다음 목적지는 한국이 되었죠.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한 후 저는 한국의 매운 음식 문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불닭볶음면이라는 독특한 라면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Z세대 사이에서 맵부심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매운 음식을 잘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문화는 제가 추구하는 콘텐츠의 방향성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유명 래퍼 카디비가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이 틱톡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매운맛 챌린지는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불닭볶음면으로 시작된 이 챌린지는 단순한 먹방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이 되었어요. CNN, BBC, 인디펜던트 등 세계적인 언론들도 이 현상을 주목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덴마크에서 불닭볶음면이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되고 폐기 권고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유럽과 미국에서 더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덴마크의 젊은이들은 이웃나라까지 가서 불닭볶음면을 구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제품이 가진 문화적 영향력에 더욱 맛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만들어갈 새로운 콘텐츠의 방향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전 세계인들이 매운맛을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 음식을 넘어선 문화적 소통,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콘텐츠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매운 음식 문화는 제 채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자료들을 찾아본 뒤 설레는 마음으로 드디어 한국의 대표적인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들어서는 순간 상쾌한 공기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충칭공항의 답답하고 흐린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의 수많은 공항을 경험했지만 이토록 쾌적하고 현대적인 공항은 처음이었습니다. 충칭공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깔끔한 시설들은 수많은 공항을 다녀본 크리에이터로서 단언할 수 있는데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 친절한 직원들, 깔끔한 환경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공항 내 식당가였는데요. 중국 공항에서 보았던 혼잡하고 지저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식당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아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매운 음식 콘텐츠를 만들어갈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불닭볶음면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매운 음식 문화는 분명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한국의 첫 매운 음식 탐방지를 어디로 할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길거리 떡볶이 가게에서 우연치 않게 제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빨간 떡볶이를 끓이시는 사장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의 길거리 음식과는 달리 깔끔한 위생 상태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한 떡볶이는 제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소스와 쫄깃한 떡의 식감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어묵 국물도 함께 먹어보라고 권해주셨는데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국물을 마시니 온몸이 녹는 듯 했어요. 이런 따뜻한 정과 맛의 조화는 제가 찾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찾은 편의점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지저분한 편의점과는 달리 한국의 편의점은 작은 미니 마트 같았습니다. 모든 상품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특히 즉석식품들의 위생적인 포장 상태가 인상적이었어요. 떡볶이의 달콤매콤한 맛에 자신감을 얻어 저는 점점 더 매운 음식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를 거쳐 마침내 불닭볶음면에 도전했어요. 매운맛을 단계별로 올려가며 적응하는 과정을 담은 제 영상은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매운 음식에 도전하는 외국인의 솔직한 반응이 신선했던 걸까요? 하루 만에 50만 뷰를 돌파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어요. 불닭볶음면을 처음 먹었을 때의 경험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멕시코 음식부터 인도 커리까지 미국에서 수많은 매운 음식을 맛봤지만 이런 매운맛은 처음이었습니다.
중국의 마라탕이 단순히 혀를 마비시키는 맵기였다면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은 달콤함과 감칠맛이 어우러진 독특한 맛이었어요. 맛있게 맵다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편의점의 친절한 아르바이트생은 제게 콘치즈를 추천해 주었어요. 불닭볶음면과 콘치즈의 조합이 환상적이라며 다음에는 꼭 그렇게 먹어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매운맛을 옥수수 콘치즈가 진정시켜준다며 강력 추천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에도 한국의 서비스 정신이 느껴졌어요. 중국에서 경험했던 단순한 자극으로서의 매운맛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매운맛에는 분명한 미각적 철학이 있었어요. 맵기만 한 것이 아닌 감칠맛, 단맛, 짭짤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음식점이 청결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며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미식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는 꼭 콘치즈를 곁들인 불닭볶음면에 도전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옆에서 일어난 광경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 고객이 편의점에서 택배 발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스템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친절한 아르바이트생은 수줍은 듯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내 자신감을 갖고 저와 눈을 마주치며 유창한 영어로 저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 주었어요. 그녀는 젊고 세련된 대학생으로 보였는데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팝하고 번역기를 통해 겨우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 친절한 여학생은 완벽한 영어로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설명해 주었어요. 언제든 택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결제 시스템도 최첨단이었어요. 미국의 복잡하고 불편했던 경험과는 달리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크리에이터라는 걸 알고는 한국의 편의점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택배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서비스가 한 곳에서 해결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편리한 시스템과 친절한 서비스야말로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의 서비스였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에서 한국의 서비스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저의 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매운 음식을 경험하면서 저는 그 중심에 있는 삼양식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K-팝과 K-드라마의 열풍을 넘어 이제는 K-푸드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때는 한인 마트에서만 볼 수 있었던 불닭볶음면이 이제는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미국의 대형마트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불닭볶음면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연매출 5,540억 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점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 수출이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4조 원을 넘어선 삼양식품의 성장 스토리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2012년 불닭볶음면으로 시작해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이 궁금해졌어요. 북미 지역에서만 2016년 2만 6천 개에서 작년 10만 9천 개로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은 저를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삼양식품 본사를 방문하기로 결심한 것은 순전히 크리에이터로서의 직감이었어요. 전 세계 90개 식품 기업 중 단 5곳만이 밸류업 명단에 오른 것처럼 이 회사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방문 당일 삼양식품의 관계자분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제품들을 직접 시식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주셨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삼양식품의 글로벌 전략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 공략, 밀양 2공장 증설을 통한 생산량 확대 계획, 그리고 식물성 뉴트리션 브랜드 개발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콘텐츠의 완벽한 소재가 될 것 같았어요. 방문 이후 저는 불닭볶음면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치주먹밥과의 조합부터 시작해 다양한 창의적인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시청자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면서 매 방송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푸드테크 문화는 저의 콘텐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편의점의 24시간 도시락 문화부터 배달의 민족 같은 혁신적인 배달앱까지 이런 편리한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의 매운맛이 가진 독특한 매력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는 것을요. K-푸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정리하며 중국과 한국의 식문화 차이점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비교하면 할수록 한국의 장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식당의 위생 상태부터 서비스 품질, 음식의 맛까지 모든 면에서 차이가 컸어요. 중국의 길거리 음식과 한국의 포장마차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시스템이지만 한국의 포장마차는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정돈된 운영 방식이 눈에 띄었어요. 이런 차이는 제 영상을 시청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코리아 스파이시 푸드 가이드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것도 이런 경험 때문이었어요. 단순한 음식 소개를 넘어 한국의 식문화 전반을 다루는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매운맛을 중심으로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소개하면서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철학도 함께 전하고 싶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국을 방문하여 변화하는 트렌드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의 식문화를 정기적으로 경험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메뉴와 변화하는 식문화를 담아내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푸드 크리에이터로서 저의 책임감도 더욱 커졌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그 음식에 담긴 문화와 정성을 전달하고 싶은 다짐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매운 음식은 이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진정한 음식 문화의 의미를 깨달았는데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한 나라의 정체성과 철학이 담긴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시각이자 앞으로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아시안 음식 탐방이 한국에서 이렇게 특별한 경험으로 마무리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예상치 못한 실망과 놀라운 발견이 교차하는 이 여정이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탐방하면서 한국의 음식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을 전하고 싶어요. 이제 저는 떠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음 한국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데미포이렌의 아시아 매운 음식 탐방기는 단순한 음식 리뷰를 넘어 문화의 차이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한국의 매력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앞으로 그녀가 한국을 방문하며 또 어떤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